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를 웃돌면서 1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 4.14%가량 급등한 143.71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력한 AI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월가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 미국 국고채의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첨단 소재 합성 CDMO 전문 기업 한캠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8,000원으로 현재 기업의 주가는 65%가량 오른 3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기업의 주가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 금리의 급등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일제히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장마감 무렵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19%를 상회하게 되면서 12주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러셀 2000 지수는 1.6% 급락, 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와는 반대로 이 나스닥이 엔비디아의 4%대의 강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당 140달러를 드디어 돌파하게 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이 G2파워가 최근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투자 협력 MOU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역시 원전 섹터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계양전기가 현대차와 기아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들려왔었죠. 이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곡 만트라가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 98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관련 엔터주들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흘 만에 2,600선을 되찾은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1.25%가량 크게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2,575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흘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준 이 외인,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단 하루 만에 외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 2%가량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744선까지 밀려나게 된 코스닥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약 2,1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은 2%가량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 오늘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전력설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시간 18일이죠. 미국 에너지부가 기상 이변 위협으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38개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하나로 치자면 무려 약 2조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전력주들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특히 주목해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고가에 다다르는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살짝 빠졌지만 여전히 신고가권에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괜찮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상한데. 자,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니까 뭐 미국장 오늘 뭐 폭락했는지 뭐 그런 느낌이죠. 미국장 많이 빠져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순수하지 않죠. 우리나라 시장이 성질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가질 않아요. 지금 코스닥이 1,300 거의 80개 정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1,400개 또 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한 3% 4% 빠졌을 때나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렇죠. 지금 코스닥 1,400개에 빠집니다. 막 빠져요 지금. 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뉴스가 나온 거는 딱히 뭐 없고요. 그냥 삼성전자 신저점 52주 신저점 나왔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시장이 빠지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럼 악재가 뭔가를 봤더니 뭐 딱은 없고 뭐 금리 기조가 뭐 불안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든 뭐 금리가 좋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 원래부터 그랬었으니까 저도 뭐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지금 일단 뭐 비정상적인 거는 뭐 한 번, 두 번 뭐 비정상이어야 이게 비정상이라고 해요. 하여튼 비정상적인 시장은 맞는데 뭐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있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면은 미국장은 계속 올라가겠죠. 저는 볼 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장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얘네들도 이제 빠졌다 싶으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미국장은 자 미국장으로 가면 미국 시장은 자 다우존스 어제 빠졌다는데 어딜 빠져요? 이만큼 떨어진 거? 여기도 이렇게나 떨어졌지만 이만큼 올라갔고 이렇게 떨어졌지만 결국은 올라갔고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죠.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이만큼 떨어지면 배로 올라갑니다. 배로 올라가요. 4개월, 5개월 동안. 한 보름 떨어졌어? 그러면 괘씸죄로 한 2달을 올려버려요. 2달이 뭐 4달을 올려버립니다. 뭐 이런 장이고 미국은 그런 장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올라가도 잘 올라가지도 않고 S&P 500 떨어진 것도 없어요. 여전히 역사적인 신고가권 있고 나스닥은 소폭 올라가면서 거의 신고가권에 다다르고 있고 엔비디아가 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순수하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를 따라서 마이크론, 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얘네들 시가총액 1위, 2위, 3위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도 다 따라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돌파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상승 돌파할 것 같으니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이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거거든요. 단타는 잘 나올 거예요. 많이 빠지면 또 거기서 또 3%, 5% 단타는 또 잘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스닥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2%, 3% 올려주고 뭐 그렇게 올라가고 뭐 그래야 뭐 종목들이 이쪽 저쪽 잘 움직이고 지금 리가캠 바이오 이런 애들만 지금 신고가 갈 게 아니고 리가캠 바이오 이런 애들만 지금 신고가 가고 뭐 유한양행만 이렇게 갈 게 아니고 너무 차별화장이죠. 가는 것만 자꾸 올라가는데 낙폭과대 종목들도 좀 올라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장을 조금 활기차게 좀 기분 좋게 이렇게 막 미국장 안 올라가도 우리나라 혼자 막 올라가고 미국 올라가면 우린 더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있는 돈도 다 빼고 싶고 다 미국장으로 가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세력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아니 이미 벌써 다 빠져나가갖고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올라도 매수세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항상 떨어질 걸 생각을 하고 단타를 치면 돼요. 장이 이렇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뭔가 큰 호재, 중국처럼 뭔가 큰 호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저항권에 올라오면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올라오면 팔아먹고 여러분들도 초단타 치세요.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1,000개, 코스피 1,000개 둘 다 합쳐서 거의 2,000개인데 좀 종목 수가 많이 늘어서 둘 다 합쳐서 5,000개, 아니 4,000개는 안 되고 한 3,500개 정도 되거든요.
아니, 3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천 개 정도 내에서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거는 100개가 안 될 거고 거의 2,900개는 다 실패입니다. 우리나라 장이 이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장이 미국처럼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갔었으면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많이 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맨날 떨어지니까 어쨌든 단타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자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는 게 좀 덜할 거고요.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조만간에 시장이 반등 나오고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V자 반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제히 그 빠졌던 폭에서 확 들어줍니다. 그럼 걔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호재가 나왔나 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6개월 내내, 한 달 내내, 2달 내내 맨날 빠졌으니까 갑자기 10% 올라가고 20% 올라가는 건데 그게 무슨 뭐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걸로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이 빠지면 또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이 나옵니다. 미국장은 여전히 좋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버텨야 됩니다. 어쨌든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잘 버티시면 되고 강한 종목들은 강한 종목대로 안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따가 뭐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는데요. 미국 시장이 간밤 흔들리니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오늘 우리 시장. 단타 매매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미 증시 흐름 그간 6주 연속 올해 들어서 최장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승 랠리에 따라서 잠깐 쉬어가는 이 정도의 흐름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정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 설비주 중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만나봐야 할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KBI 메탈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I 메탈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이 시각 4.23% 강한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2,83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 걸까요? 자, 뭐 일단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서전기전, G2, 파워,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기술도 좀 올라오고요. 원전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움직이는 섹터들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오늘 원전 테마만 움직입니다. 근데 원전 테마보다는 저는 전선 테마가 더 좋다 그랬죠. 왜냐면은 원전 테마는 지금 이게 적자 수준인지 아닌지 뭐 해명 공시도 안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전선 테마주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전선을 다 교체한다가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쪽에 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미 기사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올해 내내 많이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수요에 이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 전기를 생산을 하려면 태양광 아니면 풍력 아니면 그런 신재생 아니면 원전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이런 이제 기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동네는 되는데 어느 동네는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근데 원전은 그에 비해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원전은 지으면 전기는 정말 많이 생산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전기를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뭐 1기가와트 정도야 뭐 지금도 되지만 뭐 1000만 뭐 100만 뭐 엄청난 이제 용량 단위로 이제 전송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콘센트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바로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선들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도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 그래서 전선주들은 미래를 볼 때에서도 IT와 함께 괜찮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 원전 테마가 움직이니까 최근에 어제도 움직이다가 좀 말았는데 전선 테마주들 그래서 전선 테마주들이 7월 달인가 8월 달에 뭐 가온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뭐 LS 강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원전 테마가 움직이니 그래서 오늘 좀 빠져 있길래 일단 이따가 패턴을 보고 최근에도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한 달 전에 강하게 움직였다 한 달 내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단타는 잘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바닥에 있던 종목들 그래도 단타를 치니까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수익은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3에서 5%는 잘 나오는데 연속성이 떨어져서 이 20%, 30%, 50%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장에서 지금 그런 애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코스피가 3,000 안 가서 그래요. 2,800도 안 가고 2,700도 못 가고 있는 코스피가 무슨 놈의 종목들이 연속성이 나오는 건데 단타는 잘 나와요. 들어가면 뭐 5%, 10%는 잘 나오는데 막 50%, 100% 나오는 거는 지금 거의 계륵이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타로만 접근하면 좋은 거고 장기 투자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성질이 못돼 먹고 말을 안 들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는 당분간은 그냥 마음에 담지 말고 그냥 단타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지금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물반 고기반 좋습니다.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미국장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반등 나올 테니까 그래서 잠시 뒤에 전선 테마 KBI 메탈이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KBI 메탈, 저희 자세한 매수 가격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14일 하나마이크론 12,26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5%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10월 15일 오성 첨단 소재 1,830원 5.6%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10월 16일 엑세스바이오 6,380원 2.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0월 17일 대한전선 12,470원 선에 만나봤는데 3.7%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또 10월 18일 엑세스바이오 6,500원에 만나봤는데요. 1.9%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만나봤었죠. 랩지노믹스 3,4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지난 종목 상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쉽게도 이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어제의 랩지노믹스, 과연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볼지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보겠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인 KBI 메탈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엠폭스하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 랩지노믹스 차트를 보니까 가격은 안 들어오고 올라가기는 잘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역시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지금 관련 요것만 움직이고요. 나머지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코로나, 엠폭스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고 이제 이슈가 나오면 랩지노믹스 움직이면 이제 안 움직였던 애들, 뭐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아침 방송에서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도 추천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이려면 뭐 뉴스가 나와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막 많이 나왔는데 아니면 뭐 엠폭스가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확진세가 지금 조짐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뭐 옆 나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뭐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그때에서는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조용조용하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계속 매집형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랩지노믹스는 최근에 이 거래량 누가 이렇게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3,400원 얘기했는데 내려왔으면 좋았겠죠. 내려왔으면 샀으면 바로 7%, 5% 수익이 나왔을 건데 안 나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뭐 시장이 지금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얘가 만약에 급등을 하면 뭔가 이슈가 나와서 이슈가 급등하는 거니까 아마 급등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얘가 만약에 혹시나 장중에 막 상한가 시세를 준다.
그러면 뭐 WTO도 뭐 이상을 또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뭐가 나와서 움직이니까 예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는 다른 엠폭스 진단키트들도 같이 움직일 거고 오늘은 그냥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가격은 미도달됐으니까 그냥 설명만 하고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형주들에 대한 제약주들은 움직임들이 좋아요. 근데 얘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다. 지금 눌림목 종류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거의 다 떨어지죠. 1,429개 점점 떨어져요.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들 이 정도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 올라가는 개수가 몇 개죠? 지금 코스닥 올라가는 것 186개, 올라가는 거 186개, 떨어지는 거 1,400 뭐 몇 개,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코스피죠. 코스피인데 코스피도 비슷하죠. 뭐 떨어지는 게 뭐 700개, 800개 되는 것 같던데. 757개, 올라가는 거 130개. 그러니까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도 어차피 한번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될 텐데 다른 애들 다 같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니까 아마 오늘 코스피 1%, 2% 올라갔어도 얘는 눌림목을 받았을 겁니다. 억울할 것도 없죠. 어차피 조정 받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과 같이 조정을 받아주니까 다른 애들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갈 때가 떨어지면 좀 억울할지 몰라도 조정 받으면 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 29.3% 이후에서도 천천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그런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올 겨울은. 자, 다음은 현대약품. 자, 이건 이제 테마주들인데요. 일단 전저점을 어떻게든 지지하려고 버티는데 오늘 코스닥이 1,400개 넘게 빠지고 코스닥이 막 떨어지고 뭐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꾸 떨어지다 보면 악재가 또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또 악재가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또 IMF 들어간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뭐 흘러다니면서 이게 루머겠죠. 만약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폭락시키고 다 폭락하다 보면은 에이 거짓말이었는데 하면서 또 올라가고. 근데 시장이 떨어질 때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니까 뭐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심리가 불안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람들 일단 매수세는 실종이 됐죠. 미국장 오르는데 안 오르는데 누가 들어가요? 근데 떨어지니까 최근에 단타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매도가 나올 거고 일단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싸다고 들어가는 그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세는 없고 매도세는 있고 그러니까 종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떨어지게 되면 이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지금 뭐 일본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걔네들은 큰 난리가 없거든요. 적당히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오늘 뭐 일본 시장도 아까 0.89%까지 떨어지는 거 봤는데 일본 시장 이렇게 보면은 지금 1.8%까지 떨어졌네요. 이게 떨어진 거 봤는데 이렇게 돼도 일본 시장은 저는 편안해요. 왜냐하면 얘는 또 떨어지면 또 고가를 돌파하고 또 강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다시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싸게 사고 또 많이 올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과연 올라올까?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에서만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저점은 지지될까? 깨졌다가 반등 줘도 거길 못 넘어가고 꼭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2,800, 3,0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거나 매수세가 실종을 하니까 종목들이 지금 하염없이 좀 밀리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매수세는 실종이 되더라도 매도세도 떨어져 그러니까 매도세도 실종돼 있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애들이 유리하고요. 어설프게 그러니까 떠 있는 리가캔바이오나 이런 애들은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사갖고 올려놨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되는 거고 어설픈 애들이 있죠. 어설프게 올라갔는데 그거를 이제 세력들이 가짜 막 수익 났으니까 던지고 있는데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받아주게 되면 예를 들어 샤페론 같은 거죠. 뭐. 근데 이것도 세력들이 안 팔면 괜찮은데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조정을 받으면 이게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불리해요. 대봉 LS, 샤페론 이런 애들이 불리하고 완전 고점도 아니고 아예 고점이라면 유한양행처럼 아예 그냥 센 고점
유한양행처럼 아예 그냥 쫙 꼭대기에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안전한데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차라리 안전한데 그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설명해드린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적은 7월 달서부터 8월 달 사이인 거고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3개월 동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수익 냈다가 만약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갔다면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오늘 3% 빠진 거는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니까 지수가 떨어져서 떨어진 거지 뭐 현대약품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종목들 다시 얘기하면 1,400개가 넘게 죄다 다 떨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뭐 떨어지는 게 뭐 3% 5% 떨어지는 게 지금 눈에 지금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정도 떨어졌다가 또 장인 반등 주면 이 정도 떨어진 거는 바로 그냥 반등 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 시장 얘기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명문제약. 명문제약. 이거는 뭐 바닥에 좀 들어줬으니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거래가 없죠. 떨어질 때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지면은 얘가 이쪽 저쪽까지 금방 내려오는데요. 거래가 없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별로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도 수익 중에 있을 거고요. 나쁘진 않아요, 차트도. 이렇게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들어주고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지금 가장 체감이 좋을 겁니다. 자, 다음은 엑세스바이오. 이거 이제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폐업 정보 드린 건데 3% 수익이 났어요, 어제. 근데 팔았으면 지금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좋은데 이게 3% 먹고 팔 건지 10% 먹고 팔 건지 이제 그런 고민해서 못 팔았다면 좀 아쉬울 겁니다. 어제 3.1%가 수익이 나왔는데. 근데 또 기다리면 또 전저점을 또 지지하고 또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종목이 다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00개 넘게 빠지잖아요. 1,458개. 이 정도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고 봐도 돼요.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90%, 95%의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많이 빠졌죠. 그럼 유리한 거예요. 떨어질 자리가 없잖아요. 다른 애들은 이제 떨어지니까 더 빠질 자리가 있거나 더 폭락할 수 있지만 이거는 빠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게 안전하다. 갖고 있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일주일 안쪽으로 가다 보면 또 시장이 또 반등 줄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는 다른 애들보다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덜 떨어지고 반등 줄 때는 다른 애들과 똑같이 반등을 줍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반등 줄 때는 또 금방 3%가 아니고 7,000원까지 금방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미국장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질 흐름이 아닌데 우리나라 뭐 IMF 터진 것처럼 자꾸 종목들이 떨어지는데 그건 비정상입니다. 뭐 시장에서 딱히 뭐 악재가 아침에 확인해봤을 때는 없어요. 뭐 금리 불안, 근데 뭐 금리 불안 얘기는 365일 맨날 나오는 얘기고 유가 불안, 금리 불안 이건 맨날 나오는 얘기고 북한 전쟁 난다는 얘기도 맨날 나오는 얘기라 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니까 뭐 새로운 충격이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충격, 뭐 새로운 뭐 악재, 그러니까 돌발 악재 그동안 맨날 나오는 얘기들 말고 유가, 뭐 환율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얘기 뭐 작년에는 안 들었습니까? 뭐 한 달 전에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 뭐 새로운 악재가 뭔가 돌발이 되면 뭐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일본이 마이너스 5%, 7% 빠져야 되고 미국도 5%, 7% 빠져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적인 새로운 악재는 아직 없으니까 지금 선물이 잘 버티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이다. 근데 이럴 때에서 뭐가 유리하다? 차라리 엑세스바이오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유리하다,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로 차라리 갖고 있으세요 그냥.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자, KBI 메탈. 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것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장은 제가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은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진다고 신경도 안 써요.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빠지는 올라가든 걔네들은 아무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해봤자 2,200조도 안 돼요. 지금 이제 떨어진 거 2,000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타 합쳐 2,000조도 안 되는데 자기네 나라의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겠죠. 엔비디아만 지금 4,700조 이제 넘어갔으니까 시가총액이 넘어갔으니까 지금 뭐 4,800조나 뭐 4,900조 뭐 이 정도 되고 있겠죠. 엔비디아 하나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텐데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2,000조짜리가 저기서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다 보면은
좀 머스머스함해지면서 별로 악재는 없고 그러면은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있고 지금 한 달 거의 이제 한 달째 채워가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빠졌으면 여기 지금 딱 지지 라인이거든요. 지지 라인이고 얘도 거래량이 랩지노 믹스처럼 듬성듬성 뭐가 실렸죠. 그럼 양봉 나오면 전선 테마주들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게 인공지능 수요가 짱짱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공지능 수요에 맞춰서 전선 전력주들도 이제 또 다시 반도체와 함께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떨어져 있는 쪽들을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단타 치는 데는 안전할 수 있다. 그래도 우상향이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2,82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2,820원입니다. 지금 흔들릴 때 2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갑자기 확 올라왔는데 쫓아가지 말고 그 정도의 공략을 한 다음에 한 며칠 또 있으면 또 3에서 5%는 또 금방 올라가요. 그러면 절반을 팔고 또 밀리면 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을 팔고 그래서 3에서 5% 올라오면 절반 팔고 나머지들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밀려 내려가니까 욕심을 내기가 좀 그렇죠. 코스피가 2,700 가고 2,800 가고 그러면은 절반 팔고 나머지는 계속 욕심을 내도 좋은데 지금 시장이 계속 지금 살살살살 밀리고 있잖아요. 미국장은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단타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KBI 메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주인공 KBI 메탈 2,820원의 매수가까지 다 같이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처럼 밀려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완벽하게 잡아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저희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랜만에 들어와 줬네요. 매수가가 54,400원 그리고 29%의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네, 계속해서 이 2.4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3,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또 간밤 전고체 관련 이슈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이 한국전기연구원이 전고체 전지 음극재 관련 연구 결과가 에너지 분야 세계 최정 상급의 저널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 다소 이렇게 강하게 고개 들어줬던 전고체지만 하도 우리 증시가 밀려나다 보니까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그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오늘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갔으면 오늘 원래는 정상적이면은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고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저렇게 신고가를 다다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신고가를 가거나 신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거나 돌파를 다다르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10년 전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 8만 원을 넘어서 9만 원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랬거든요. 10년 전엔 그랬어요. 2015년도 이전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래서 그래요. 말을 아직 안 들어먹죠.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저점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밀리면 이게 사실은 비정상인데 이게 밀리면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 누가 들어왔잖아요.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밀리면 얘들이 좋아하겠어요? 3만 원 깨져도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게 누가 들어왔거든요. 누가 들어온 상태 3만 원 깨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 돼요. 왜? 우리나라는 워낙 서프라이즈한 나라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 그러니까 3만 원이 깨져도 원래는 이게 차트적으로나 수급으로 보나 말이 안 되는 건데
깨져도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뭐 그랬다가는 뭐 일단은 뭐 주주들이 왜 이렇게 주가 관리 못했냐고 일단 대표이사 끌어내려가지고 뚜르게 패든지 어쨌든 뭐 자르든지 뭔가 난리가 날 텐데 우리나라는 3만 원이 깨져도 그냥 우리나라니까 미국장 올라가도 안 올라가니까 약간 그래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지금 엔비디아 나스닥 올라간다면 벌써 지금 5만 원 쪽으로 올라갔었어야죠. 코스피가 지금 1% 2% 떨어질 게 아니고 코스닥 2%가 왜 떨어집니까? 오늘 2% 올라갔어야 되는데 비정상의 시장의 흐름이 지금 진행이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거래량 패턴과 수급 패턴과 지금은 흐름을 봐서는 이거는 이 악물고 버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저점 자리, 지금 있는 전저점 자리도 지지를 해줘야 돼야 마땅한 자리인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건지 뭐 지금 우리나라 망해요 지금? 뭐 내일 전쟁 납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게 납득이 좀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납득이 안 되는 정도면은 그냥 여기서 더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년째 그러잖아요. 2년 동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떨어지는 거 오히려 더 사세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똑같이 따라가니까 3천 갑니다, 4천 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오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오면 있죠.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코스피가 위쪽으로 2,650, 2,700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얘도 5만 5천 원 쪽으로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5만 원에서 쓰면 5만 5천 원 가면은 10%인가요? 됐다만이 올라가네요. 이 차트가 그래서 그런데 맞네요. 10%. 5만 5천 원. 10%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이라서 흔들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YC 들어와 줬습니다. 이 YIK가 구사명이죠. 14,245원 선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5.6% 이상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1,00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 이 YC. 계속해서 이 차트가 정확하게 쌍봉을 그렸다가 저항선을 깨는 듯한 모습 오늘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SOS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YC는 차트가 원래부터 강했던 종목인데요.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장이라서 그렇지 원래 IT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으면 이 전저점 여기 지금 정도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어야 될 종목이에요. 얘도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면 종목들은 하락 목표치를 찾게 되고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목표치를 찾게 되는데 지지를 한 다음에 지금 코스피가 2,700, 2,800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면 이게 이쪽을 돌파가 돼서 15,000 돌파가 되게 되면 상승 목표치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어디를 열면 3만 원, 4만 원 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3만 원, 4만 원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얘가? 얘가 3만 원, 4만 원 가면 코스닥이 몇 천을 이미 넘어가야 되고 코스피도 3,100은 가야 돼요. 얘가 3, 4만 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그 희망이 사라지니까 올라가기가 조금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상승 목표치를 찾기보다는 박스권 목표치 정도에서만 움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종목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오늘 장이 떨어지니까 하락 목표치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저점을 어쨌든 지켜보려고 지금 얘가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락 N자 내려가게 되면 23% 정도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코스닥이 속절없이 계속 밀리면 코스닥이 계속 밀리면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뭐 왜 자꾸 밀려요, 그렇죠? 미국장은 빨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만 억울하게 그러니까 자꾸 밀려서 전저점이 깨질라 그러면 얘도 YC도 더 밀릴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으니까 버티세요. 그래서 멀리도 밀려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뭐 어제도 그저께도 한번 밀리다가 어제는 또 들어주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하루 뺐다가 하루 올렸다가 하루 뺐다가 하루 올렸다가 일부러 밀당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또 반등 나오고 또 우리나라 코스닥이 또 양봉 나오면 또 반등 나오겠죠. 어쨌든 15,0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차트가 강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거래량 봐요.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우상향으로 세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 조정받을 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건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은 지금 충분히 들어오는 상태니까 다시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해요. 종목은 상관없어요.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지금
하락 트렌드도 아니고 거래도 실려 있고 강하게 올라가던 중 우리나라 IT주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2등으로 지고 하이닉스를 1등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건지 하이닉스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꾸 저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건지 하여튼 뭐가 문제인 건지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에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장만 올라가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 주고 올라가면 15,000원까지 수익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으니까 이건 버티는 게 맞습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 중 하나죠. 코미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역시나 오늘 대체로 다 1%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는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들 마찬가지로 1.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9,000원 선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약 10% 가까이 손실률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바로 들어볼게요. 자, 코미코 실적이 괜찮네요. 매출액이 4천, 그러니까 올해는 4,300억, 그다음에 6,400억, 매출액 7,000억, 그러니까 내후년에 7,000억까지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은 지금 sektor는 반도체 관련 장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IT 섹터가 올라가면 돼요. IT 섹터가 반등 주면 많이 빠졌죠. 실적도 괜찮고 망할 이유도 없고 시가총액은 5,400억 정도. 시장이 반등 주면 올라올 거고요. 55,000원은 그 자리도 제가 볼 땐 싼 자리입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면 거의 제약주로 따지면 알테오젠급이거든요. 지금 계속 좋아지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실적 좋다고 실적은 핑계예요. 실적 좋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10배 넘게 올랐어요. 여기서 27,000원짜리가 27만 원이면 10배죠. 어쨌든 40만 원 많이 올라왔는데 코피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저 정도로 좋으면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장이 이러니까 억울하게 좀 떨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악물고 버티면 전저점 자리 지지를 어떻게든 하든 뭘 하든 저 돌아서게 되면 저는 이건 7만 원, 7만 5천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가고 왜 자꾸 떨어지느냐?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라서. 만약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에 편입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엔비디아가 상장이 돼 있었으면 엔비디아를 따라서 죄다 올라갔을 텐데 미국 장만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7만 원까지는 이 악물고 버텨도 되지 않을까. 일단 수익 날 때까지 잘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9,68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봐야겠죠. 현재 0.3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870원 선에 거래 중인 현재 이 미래에셋증권. 오늘 차트상으로 보자면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상 크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증권주들은 엔비디아급입니다. 다 강해요. 자,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이거 봐봐요. 이거 고가에 있죠? 엄청 올랐고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증권도 그렇고 다 올라갔어요. 삼성증권. 그러니까 은행주,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키움증권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요. 오늘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샀다, 들어갔다 싶으면 안 올라가요. 그런 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안 건드린다 싶으면은 조선주, 증권주, 제약주, 개인들이 알테오젠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리가캔바이오 없을 겁니다. 유한양행 마찬가지. 개인들이 없는 쪽은 엄청 잘 갑니다. 시가총액 큰 것도 잘 가요. 개인들이 많이 샀다, 더 떨어지니까 더 산다.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죠. 같은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증권주하고 조선주하고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한 4천 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방산주 봐봐요. 방산주, 조선주 이런 애들 보면 1년 내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1년 내내 상승장 찾아온 것처럼 맨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은행주, 증권주, 조선주, 알테오젠 같은 유한양행 같은 제약주 이런 거 갖고 있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엔비디아급으로 벌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는 강해요. 강하고 꺾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9,680원 예전에 옛날에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차트에서 보면은 한 3년 전, 4년 전에 사다 물리신 것 같은데 10,000원 돌파 나올 겁니다. 기관들만 열심히 사잖아요. 개인들 다 던지고 없고 10,0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G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들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3,550원에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0.7%가량 빨간불 켜가면서 2,875원 선에 거래 중인 SG. 또 간밤 관련 미 대선 이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52%로 해리스 부통령 42%를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미 대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향후 대처 어떻게 세워갈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자, SG 3,550원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 일단 인프라 관련 테마주들은 다 좋게 봐요. 다 좋게 보니까 차트도 괜찮고요.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앞에 거래 실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비정상이니까 원래는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비정상이니까 종목이 다 일로 떨어집니다. 얘도 지금 떨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다 이렇게 패턴 만들어 놓은 애들 싹 다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그럼 얘도 거기에 맞춰서 밀려야 되는데 신기하게 안 밀리죠.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거 좀 다행인데, 근데 매수 가격이 3,000원이나 2,500원이나 2,200원이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요 안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매수 가격이 좀 높다라는 거, 뭐 그거 빼고는 차트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더 보유해 보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지금 이게 밀려야 돼요. 지금 2,300원 쪽으로 지금 밀리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한 17%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계속 주가 관리하면서 버티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다가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넷마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9,8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3.53%, 57,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던 이 넷마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이 대응 전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은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내수주하고 게임주하고 이쪽은 지금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게임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먹혔습니다. 온라인 게임 강국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근데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이미 이 부분에는 제가 한 1년 전 작년부터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이제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서 중국 게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픽이나 움직임이라든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냥 그런 건 이제 게시판에 이제 그 유머 게시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에서 원신이라는 게임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50이라는 게임도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차트를 보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세력들도 이걸 올려야 되는데 바닥에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릴 겁니다. 중국 게임이 훨씬 더 재밌고 기술력이 더 지금 높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들은 중국에다가 판매가 어렵다 그러면 실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소인실이 크지 않으니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자 끝났죠. 그래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벌써 1시간이 지나가서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 여전히 신고가권 시장에 머무르고 있지만요. 오늘은 우리 박스권 테마 장세 속에서도 급락세 나와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장기 표적 종목은 KBI 메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에 불했는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